네. 항상 신세 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땡땡의 N입니다. NC?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쪽 분은? 인터폰 앞. N이 뒤로 두 발 물러나니 정장 차림의 여성이 앞으로 나온다. 와이키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땡땡제약의 S미라고 합니다. 오늘 시음하실 영양 드링크제 개발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어머, 일부러 이렇게. 문 열게요. 철제 대문이 열리고 N과 S미는 저택 부지 안으로 발을 옮긴다. 젠장, 엄청난 저택이네. S미가 덜커덕거리며 여행 가방을 끈다.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는 N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S미. 괜찮은 거야? 어? S미가 N의 손을 잡자 가늘게 떨고 있는 게 느껴진다. 긴장하고 있는지 손에 땀이 가득 차 있다. 진짜 괜찮다니까. N은 S미의 손을 뿌리치더니 그 자리에 서서 양손을 주락펴락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두 손을 꼭 쥐더니 다시 호화저택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한다. 조금 걸어가니 정면에 있는 두 채의 집 중 왼쪽 현관문이 열린다. 안녕하세요. 저번과는 달리 깨끗한 옷차림에 로사 엄마가 마중 나온다.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N과 S미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호화저택 안으로 발을 들인다. 지난번과 같이 응접실로 가게 된 N은 S미와 둘이 눈앞 소파에 나란히 앉는다. 실내를 돌아보니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 마치 저번과는 다른 집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마실 것 좀 내올게요. 감사합니다. 문이 닫히자 둘만 남겨진 N과 S미는 동시에 심호흡을 한다. N은 가방에서 영양 드링크제에 관한 설문조사라고 쓰인 책자를 3권 꺼내서 테이블에 들어놓는다. 필통에서 볼펜 3개를 꺼내고 설문 책자 위에 하나씩 놓고 나서 다시 심호흡한다. N이 예비 설문 책자를 넘기고 있을 때 로사의 엄마가 돌아온다. N 앞에만 마실 것과 과자를 놓더니 반대편 소파에 앉는다. N씨 오랜만이네요. 한 달 만인가? 근데 옆에 계신 분하고는 사귀는 사이인가요? 예? 로사 엄마에게서의 직선적인 물음에 N과 S미는 동시에 반응하고 말았다. 두 사람 모두 미남미녀로 잘 어울리니 사귀고 있겠네요. N은 느끼던 위화감을 깨달았다. 로사 엄마는 시종 무표정. S미와는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기분 탓인지 적이감 같은 것이 강하게 느껴진다. 아닙니다. 사전에 전화로 협의는 했지만 S미 씨와는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어머, 틀림없이 사귀는 줄 알았는데. 그럼 됐어요. 로사 쪽이 더 이쁘긴 하네요. 그래요. 로사도 NC를 마음에 들어해요. 아까까지의 무표정이 순식간에 만면의 미소로 바뀌는 로사 엄마. 저 전화드린 대로. 아, 그렇지. 미안해요. 지금 불러올게요. N이 말을 자르자 로사 엄마는 젠걸음으로 응접실에서 나갔다. 오늘은 가족 전원을 대상으로 한 영양 드링크제에 관한 설문조사의 취지로 사전에 연락 완료. 할아버지는 병으로 누워있고 할머니는 치매라고 해서 로사와 로사의 부모 3명이 타겟이다. 저기 나는 입 다물고 있는 게 낫겠네. 그러네.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있네. 애는 테이블 위에 하나만 놓여진 음료와 과자를 바라보며 말한다. 에스미는 애 앞에 놓인 음료수를 단숨에 들이키고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는다. 잘 먹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앤도 따라서 웃음을 지으며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 된다. 고마워.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로사 엄마가 로사와 아버지를 데리고 돌아온다. 앤과 에스미는 소파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다. 오늘은 쉬시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 소파 왼쪽에 로사의 아버지, 가운데가 로사, 우측에 로사의 엄마가 앉는다. 아닙니다. 영양 드링크제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다고 들어서 기대하고 있어요. 의사라고 들었기 때문에 좀 더 고지식할 거라 상상했는데 생각보다 털털해 보인다. 한가운데에 앉은 로사는 미소를 지으며 앤의 얼굴을 아무 말 없이 지그시 바라보고만 있다. 앤은 로사 아버지와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본론으로 들어가 오늘 협력해 주실 영양 드링크제에 관한 설문조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혈압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앤의 옆에 앉아있는 에스미가 여행 가방을 열고 간이 혈압계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는다. 왜 혈압을 재죠? 최근 영양 드링크제가 혈압 또는 심박을 상승시키는 일이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시음하실 땡땡제약의 영양 드링크제는 릴렉스 효과와 혈압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음 전과 시음 후 1시간 내 혈압 측정을 시행하고 영양 드링크제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과연? 그럼 아버님부터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앤은 소파에서 일어나 로사의 아버지, 어머니, 로사의 순서대로 혈압계를 이용해 혈압을 측정한다. 측정 결과를 구두로 앤이 전달하고 에스미가 각자 앞에 있는 용지에 기입한다. 혈압 측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스미가 다시 여행 가방을 열고 보냉팩을 꺼낸다. 보냉팩 안에서 영양 드링크제를 꺼내고 하나하나 정성 들여 손수건으로 표면에 물방울을 닦은 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이게 땡땡제약에서 내년에 발매 예정인 영양 드링크제입니다. 다 드시고 나면 설문책자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의 디자인, 영양 드링크제의 냄새, 맛, 마실 때의 편안함 등을 5단계의 평가로 기입해 주십시오. 페이지를 넘기시면 타사 제품을 포함한 영양 드링크제가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마신 적이 있던 영양 드링크가 있으시다면 우측면 공간에 체크 부탁드리고 그것도 똑같이 5단계의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와이키가의 셋은 거의 동시에 드링크제에 손을 뻗고 뚜껑을 열더니 단숨에 들이킨다. 에스미는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앞에 용지에 시음 시간을 기록한다. 이거 마시기도 편하고 맛도 있네요. 그래요? 보통 드링크제 아니에요? 분명 맛은 있지만 다른 것과 꼭 다른지는 모르겠네. 각각 볼펜을 손에 들고 설문책자에 기입을 시작한다. 그럼 1시간 후에 다시 한번 혈압 측정을 시행할 테니 설문지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가 매우 많아 번거로우시겠지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시로 질문해 주십시오. 또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화로 말씀드린 대로 한 가정당 1만 엔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앤은 가방에서 흰색 봉투를 꺼내어 로사 아버지에게 건넨다. 봉투를 받고 안을 확인한 아버지는 웃는다. 뭔가 좀 그러네. 이거 마시기만 했는데. 아닙니다. 귀중한 휴일에 시간을 1시간이나 내어주셨는데. 그것도 그렇긴 하군. 더 줘도 되는데. 아빠, 좀 쪽팔리게 왜 그래요? 앤의 사람 좋은 웃음을 깨달았는지 로사가 아버지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때린다. 앞으로 일주일분의 영양 드링크제를 배송해 드릴 테니 그것으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아, 에스미 씨,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설문에 협력해 주신 걸로 하고
가족분들 전원 드시게 5인분으로 준비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나 많이요? 네, 괜찮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2병. 일주일분을 가족 5분에게 70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빈병은 회수하러 들을 테니 절대 버리지 않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수다. 그럼 제대로 설문에 응해야겠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는 손목시계를 흘기 보았지만 아직 5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눈앞에는 설문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와이키가의 3명. 들려오는 소리는 볼펜 소리뿐. 잠시 후 응접실은 정적에 휩싸인다. 애는 일어서서 응접실의 커튼을 닫는다. 에스미는 소파에서 잠들어버린 와이키 부부의 양 손발을 밧줄로 묶은 후 입을 테이프로 막고 응접실 입구를 슬쩍 바라본다. 저기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자는 어떡하지? 일단 똑같이 묶어줘. 알았똥. 와이키 부부가 거의 동시에 잠에 빠졌고 수상하게 생각한 로사는 도망치려 했지만 에스미가 여행 가방에 숨겨온 몽키 스패너로 뒤에서 내리쳤다. 현 시점에서는 머리를 구타당해 기절했는지 수면제가 들어서 잠에 빠졌는지는 판단할 수 없어도 어느 쪽이라 해도 문제는 없다. 에스미는 로사를 똑바로 눕히더니 양 손발을 밧줄로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는다. 정말 손 많이 가네. 비싸게 굴어서 정말 짜증나네. 이 말을 찌푸린 에스미는 로사의 옆구리를 발로 찬다. 적당히 해. 목적은 돈이잖아. 예. 다음은? 와이키가의 집안 산책 시간이야. 휴대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같은 거 있으면 전부 회수해줘. 애는 잠들어 있는 셋의 옷에서 빼낸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면서 말한다.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돈 될 만한 것도 가져가도 상관없지만 전부는 가져가지 마. 반은 남겨놓은 느낌으로 부탁할게. 왜? 뒤처리 후에 강도로 의심받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서 가지고 나가는 건 나중에 폐품업자인 친구에게 부탁할 테니까 저쪽에 있는 거실에 모아두자고. 그 업자는 믿을 만한 거야? 에스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묻는다. 괜찮아. 조금 비싸긴 해도 돈만 준다면 뭐라도 날라주고 뭐라도 처분해줘. 그럼 다행이지만. 그리고 나는 목재 서랍도 찾아야 돼. 저번에 왔을 때 그 안에 통장하고 카드가 한꺼번에 들어있었거든. 친절하게 비밀번호까지 적어놓은 메모장까지. 혼자 갖고 도망가지 마. 앤과 에스미는 웃으면서 응접실을 뒤로 한다. 몇 시간 후 거실 테이블 위에는 냉장고에서 마구 꺼내놓은 음식물들, 현금에 귀금속들, 이것저것 전리품에 둘러싸인 앤과 에스미는 거실에서 축배를 든다. 그럼 슬슬 시작해볼까? 응. 앤은 회수한 노트북을 연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얼큰해진 에스미는 앤의 옆자리로 이동한다. 화면이 잠겨있잖아. 에스미는 실망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앤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른다. 괜찮아. 앤은 가져온 메모장을 넘긴다. 8개의 숫자를 입력하자 락은 바로 해제된다. 무슨 날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이 비밀번호더라고. 영문 입력이 필요할 때는 맨 앞에 Y만 붙이면 되고. 앤은 쇼핑 사이트를 연다. 로그인 상태였는지 화면에는 로사 아버지의 본명이 표시되어 있다. 계속해서 마이 페이지에서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거실 테이블 위에 늘어서 있는 신용카드 번호와 비교해본다. 아, 이거네. 부자라면 한도 무제한 신용카드도 갖고 있을 거로 기대했었지만 그렇진 않았다. 조사해보니 로사의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 하나만이 한도에 1000만엔,
로사와 엄마의 명의는 각각 한도액이 50만엔에서 100만엔 정도. 일단은 이 계정으로 한 달에 1000만엔까지 마음껏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니 어디다 쓸지 고민이네. 그러면서도 에스미는 그날 중으로 한도에게 반 가까이를 주문했다. 당초 인터넷 뱅킹으로 다른 계좌로의 송금도 생각했지만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는 짓은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계좌 매매 사이트에서 입수한 계좌로의 송금도 계좌 동결의 리스크가 있어 선택 사항으로부터 제외. 그 결과 궁리해낸 것이 와이키가의 사람으로 당분간 행세하는 것이었다. 앤도 에스미도 다니던 회사는 이미 그만두고 이날을 준비했다. 자기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 안 들려? 응? 귀를 기울이자 뭔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깨어났나? 애는 거실을 나가서 응접실로 향한다. 문을 여니 바닥에서 애벌레처럼 꿈틀대며 움직이는 로사가 있다. 와이키 부부는 아직 소파에서 잠들어 있다. 테이프로 입을 막아놔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소리 질러서 큰일 만들지 마. 애는 로사 입에 테이프를 천천히 떼어준다. 부탁이에요.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무반응의 앤을 본 로사는 콧물을 흘리면서 훌쩍이며 다시 말한다. 저 화장실. 하마터면 응접실이 똥오줌 투성이가 되는 지옥도가 펼쳐질 뻔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감금 피해자는 모두 화장실에 가지 못해서 발견될 때에는 분뇨투성이가 된다고 한다. 앤이 있는 우측 저택안은 3층 건물로 각 층마다 하나씩 화장실이 있다. 아마 좌측 저택도 똑같다면 합계 6개의 화장실이 있을 터. 충분하네. 앤은 빠른 걸음으로 거실로 돌아가서 에스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응접실로 데리고 왔다. 우리들은 1층 화장실을 쓰면 되니까 일단 2층 화장실로 데려가자. 앤은 로사를 일으켜서 2층 화장실로 향한다. 에스미는 여행 가방에서 밧줄과 공구 세트를 손에 들고 뒤를 따른다. (2층의) 널찍한 화장실 안. 에스미는 로사가 언제라도 화장실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변기 위에 앉힌 후에 변기와 양다리를 밧줄로 빙빙 감아서 고정했다. 비대용 리모컨은 탈부착이 가능해서 에스미는 벽에서 밀어 꺼낸 뒤 복도에 있는 앤에게 건네준다. 정기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 밖에서 물을 내리고 비데도 작동시킬 거야.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에스미가 그렇게 말하니 로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이 집에 있는 한 화장실에서 못 나온다고 생각하라고. 로사는 다시 끄덕인다. 내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이런 상황이면 막 날뛸 줄 알았는데 너무 고분고분해서 맥 풀리네. 에스미가 문을 닫자 앤이 화장실 밖에서 전동 드라이버로 보조 자물쇠를 달았다. 다른 화장실에도 달고 올 테니까 응접실에 가서 좀 보고 와. 오케이. 술도 준비해놓고 올게. 잠시 후 눈을 뜬 로사의 아빠를 3층 화장실에, 엄마를 좌측 저택 3층 화장실로 끌고 가서 로사와 마찬가지로 감금시켰다. 좌측 저택은 현관은 달랐지만 오른쪽 저택과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이동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남은 것은 두 사람. 로사의 할머니는 병져 누워있으니 그대로 방치. 문제는 치매인 로사 할머니였는데 앤이 화장실에 한 것처럼 문에다 보조자물쇠를 달아 해결했다. 앤이 거실로 돌아오니 에스미가 식탁 위에 추가로 먹을 것을 늘어놓고 있다.
아, 어서 와. 다녀왔어. 일단 오늘 할 일은 다 마친 듯. 당근이지. 에스미가 앤 앞에 놓인 2개의 샴페인 잔에 스파클링 와인을 가득 따랐다. 그럼... 에스미는 먼저 따서 마시고 있던 캔맥주를 샴페인 잔에 따른다. 건배! 내일부터는 어떻게 할 예정? 앤의 샴페인 잔에 4잔째의 스파클링 와인을 따르며 볼이 발개진 에스미가 물어온다. 로사네 아빠랑 로사가 같은 병원에 근무하니까 일단 아빠가 쓰러진 걸로 하고 당분간 자택 요양할 거라고 연락할까? 과연 그럼 로사는? 로사는 집에서 간호하는 것으로 당분간 휴가를 받는 거지. 원래 아빠네 병원이니 아무도 불평 못할걸? 그것도 그렇겠네. 로사네 엄마는? 전업주부 같으니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나중에 병원에 연락할 때 도움받을 정도밖에 안 돼. 전화를 직접 걸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대사를 읽게 해서 녹음하고 그걸 전화기에다 재생할 예정이야. 대단하네. 또 생각해 놓은 건 있어? 우선 당분간은 택배 정도만 마주칠 테니까 그때는 마스크 필수지. 일단 가방이랑 도수 없는 안경도 준비했어. 아, 선글라스는 안 돼. 자기 집에서 선글라스 같은 건 부자연스러우니까. 좋아. 뭐 당당하게 하면 괜찮을 거야. 택배 받고 배달 오니 문을 닫기 직전에 큰 소리로 엄마 택배 왔어 같은 말을 하거나. 과연 꽤나 익숙해 보이는데 예전에도 이런 거 해본 적 있나 봐. 뭐 뼛속부터 범죄자네. 아니야. 친구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려고 친구인 척하면서 며칠 동안 산 적이 있었다고. 에? 친구라는 게 뭔 짓을 했길래? 저기 듣고 있는 거야? 아, 여보세요? 응? 이런. 애는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을 한다. 언젠지 잠에 빠졌는지 모르지만 술이 돌고 있는지 몸이 후끈거린다. 응? 눈앞에 에스미의 모습은 없고 후끈거리는 게 술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앤. 응?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어서 소리가 나오질 않는다. 욕실의 욕조 안에 알몸으로 손을 뒤로 묶인 채 양다리도 쭉 펴진 상태로 무릎 언저리가 밧줄로 팽팽하게 묶여 있었다. 80% 정도 물이 차올라 있어 가슴 위쪽과 양 발가락들이 욕조에 나와 있는 상태. 앤이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꿈이길 바랬지만 와이키 집안 사람들과 똑같이 감금되어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에스미는 괜찮은 걸까? 아니면 에스미의 짓? 어쩌면... 머리를 굴려보자 이전 로사가 보여준 가족 사진을 생각해낸다. 그러고 보니 로사에게 언니가 있었지? 그 뒤로도 계속해서 생각에 잠긴 앤은 몸도 비틀어봤지만 탈출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도 욕조는 보온 상태였던 듯 기분이 좋아진 애는 눈을 감고 다시 욕조 속에서 잠이 든다. 응? 차가운 물이 머리에서 뿌려져 앤의 몸을 순식간에 식혀버린다.
야, 일어나! 샤워기를 손에 든 남자는 물을 잠그더니 앤의 입에 테이프를 단숨에 떼어낸다. 왜? 잠깐! 당신 누구요? 빨리 풀어줘요! 기다려, 진정하라고. 자, 우선은 욕이나 좀 해. 그렇게 말하더니 남자는 드링크 젤리를 열어서 앤의 입에 갖다 댄다. 한 번에 다 마시라고. 앤은 거스르면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드링크 젤리를 단숨에 모두 마셨다. 그렇지, 잘했어. 근데 지금부터가 본방이야. 에스미! 네. 욕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에스미는 남자에게 안겼다. 우리 앤님이니까 너무 괴롭히지 말아요. 그런 건 나중 문제고. 갖고 왔어? 에스미는 욕실 문을 다시 열더니 발밑에 있는 것을 집어든다. 앤의 태블릿이다. 앤씨? 태블릿 비밀번호는? 부탁이니까 빨리 알려줘. 이 사람 살짝 성미가 급하거든. 응? 비밀번호는... 앤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잠금이 해제된 것을 확인한 뒤 남자는 앤의 입을 다시 테이프로 막았다. 고마워. 천천히 편하게 있어. 에스미와 남자는 웃으며 욕실을 뒤로 한다. 숙성한 레드와인색으로 물든 욕조 안. 분뇨투성이의 욕조에 다시 잠기는 앤. 처음에는 지독한 악취로 코가 떨어져 나갈 지경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무취에 가깝다. 친절하게도 보온이 끊기는 일은 없이 변함없이 물은 따뜻하다. 마지막으로 에스미를 본 것은 언제였는지 기억도 없다. 며칠 전 욕조에 닿아 있던 엉덩이 근처에 굉장한 통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시선 앞에는 욕조에서 나와 있는 양 발가락들이 보였지만 움직여보려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겠지. 자세히 보니 양 발가락들의 살점이 욕조 안쪽에 들러붙어 있을 뿐이었다. 시선을 옆으로 옮기자 쓸려서 그런지 옆구리살이 벗겨져 떨어지고 검붉은 살점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지금이라면 어쩌면... 앤은 양손을 움직이려 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양 어깨는 움직일 수 있어 힘껏 앞뒤로 흔들어 본다. 그럼 그렇지. 손목에서 손가락에 걸쳐 피부가 거의 벗겨져 떨어지며 마치 과학실의 해골처럼 뼈가 노출되고 있다. 뒤로 묶여있던 양손은 얇아진 덕분에 밧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두 팔 중간부터 손목에 걸쳐 퉁퉁 부은 피부가 늘어지고 괴사한 건지 아무런 감각이 없다. 앤은 몸을 비틀어 욕조 가장자리에 두 팔을 걸치고 욕조에서 일어나려고 힘을 준다. 어떻게든 욕조에서 나올 수는 있었어도 일어나지질 않는다. 욕실 바닥에 떨어진 앤은 몸을 재확인한다. 없어. 욕조에서 나온 것은 상반신뿐 괴사한 하반신은 전부 욕조 안에 남아있다. 필사적으로 포복 전진하는 앤. 팔 앞쪽으로 아무것도 없는 쪽으로 꺾어가며 겨우 욕실문 앞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올려다본 앞에는 욕실문의 손잡이. 앤은 양팔을 올렸지만 축 늘어진 양팔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할 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닿을 높이는 아니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상반신에서 흘러나오는 내장, 책, 너덜너덜한 피부 조각으로 막히고 있는 배수구. 앤의 의식도
소용돌이 치며 함께 흘러간다.